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토요일 날 4월 7일이겠죠. 4월 7일 날 본 국가직. 여러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국어, 영어, 국사는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5월 달에 지방직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이제 그 국가직 문제 본거를 갖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중에 많이 들린 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들리고요. 또 선생님이 문제를 접해보니까 또 다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몇 점 맞은 거면 잘 맞은 거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85점 정도 맞았으면 선방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쭉 살펴보니까 이제 지문도 좀 생소한 게 있고 특히 선택지상에서 이제 많이 듣지 못했고 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국사를 가르치는 여러 선생님들이 다루지 않는 그러한 선택사항도 좀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근현대사 문제 중에서 근현대사가 이번에는 그 어느 시험보다 좀 까다롭게 나온 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총평을 낼 수가 있고요. 20문제의 구성 중에서 근현대사가 한 7문제, 고대가 한 4문제, 중세가 한 3문제, 조선 4문제, 기타 한 2문제, 이래서 20문제를 구성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이제 문제 풀면서 국가직 A형인데 A형인데 이제 가책형.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웠었다 하는 것은 요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문제는 지금 어려운 걸 나는 맞췄는가 하는 문제인데 항상 이제 선택지 2개 갖고 고민하지요. 그래서 2개 갖고 고민했는데 찍은 게 이제 잘 맞았으면 나에겐 관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찍었는데 모두 틀렸다.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이렇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찍었는데 틀린 것은 찍지 말자. 의미 없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8년 4월 7일 국가직 한국사. 네? 시간이 좀 부족한데 좀 빨리 진행할게요. 쉬운 문제는 약 한 50분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시대별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역대 지방행정제도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건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서 통일신라의 촌의 행정은 촌주가 담당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 어떻게 설명했어요? 지방관이 많이 못 나간 관계로 중앙정부와 촌을, 지방을 연결해 주는 것은 바로 촌주였었다. 촌주가 지방관을 대신해서 조세를 징수하고 역을 징발하고 특산물을 걷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전국 330여 개의 모든 군현의 수령 파견. 이건 어느 나라 행정이야? 대답해야지. 조선. 촌락 지배 방식으로 면리제가 확립되었다. 어느 나라? 조선. 향리 통제를 사신관 파견하였다? 고려. 그래서 1번은 쉬운 문제다 이 말입니다. 2번 갑과 을의 단판 이후에 있었던 을의 활동으로 옳은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 일어났고 고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들이 침범하였다. 요거 이제 갑은 어떤 놈이요? 이제 소송령이죠. 거란의 소송령이 거란족이 침입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누가 가서 담판했어? 서희의 그러한 담판이다. 서해의 단판으로 뭐를 획득했어?
답은 몇 번? 아주 쉬운 문제다. 뭐 굳이 선택사항을 갖다 부연 설명하자면 구성 설치는 여진족 토벌하고 동북 구성 말하는 거죠. 그 여진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귀주 대첩은 거란 3차 침입과 관련된 것이고, 천리장성은 거란 침입 이후에 바로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죠. 거기까지. 3번. 밑줄침 기억의 결과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 그래서 우리가 영락 6년, 영락이면 어느 나라 누구요? 고구려 우리 광개토양의 호가 영락이죠. 영락 6년에 그러니까 광개토양 6년에 병신년에 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백제왕이 우리 왕에게 항복하면서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노객이 되겠습니다. 맹세하였다. 대답할 수 있을까? 요때에 이렇게 광개토양의 백제왕이 어느 왕이 그 광개토양에게 노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들었어. 내무랑이 누구한테 배웠어? 내무랑이 백제왕이라는 건 어째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내무랑은 신라왕 아니야. 아신왕이지, 아신왕. 아신왕. 그래서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했잖아. 광개토양이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신왕이 무릎 꿇고 노객이라니까 알았어. 똑바로 해? 딱 그랬다잖아.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아신왕은 이제 일본을 갖다가 뒤에서 조정을 해갖고 신라를 갖다 쳐오게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신라의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내무랑이 이제 광개토양에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경자정 10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무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라를 구원했다는 얘기 아니야? 신라를 구원함으로써 광개토양이 신라를 구원하면서 어떤 결과 좋았어? 신라가 고구려의 간섭을 받겠죠? 답은?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서 광개토양 비문 말고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유물은 뭐 있어? 호총에 호명 나오지. 또 중원 고구려비. 예, 여기는 지금 일본어로 했지만 뭐 그러한 결과와 유사한 그러한 의미를 가진 거, 그럼 호총의 호명 아니면은 뭐 중원 고구려비 이런 거에 나와줘야지, 그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몇 가지 팩트만 체크해 보자.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다. 어느 왕? 근초고왕. 이런 건 지금 주관식으로 빡빡 쳐야지. 신라가 관상선 전투에서 백제 성왕에 살해되어 두고 진흥왕. 금강가야 지역의 중심이 대두였다. 우리가 금강가야가 대두인 게 아니라 어느 가야가? 대가야가. 그래서 금강가야가 쇠퇴하고 이런 거로 인해서 결과 무슨 가야가 쇠퇴? 금강가야가 쇠퇴했다.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했어? 도망가는 일본이 어디를 건너갔어? 금강가야를 갔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고구려 군대가 가야까지 간 거지. 그래서 쇠약해주고 대가야가 바로 중심으로 대두되지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3번 또한 엄청 쉬운 문제다. 지금까지 나오는 것 중에서 틀리면 안 돼. 응? 가와 나를 주장한, 근데 또 여러분을 저기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 어릴 때는 맞았는데, 선생님이 쉽다는 거 틀렸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가와 나를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자, 가는 누구야? 이승만이죠?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발언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정읍발언.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발언의 요지가 뭐예요?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김구지요. 김구 선생님의 이제 제목이 뭐예요? 3천만 동포에게 우구함. 선생님이 대방 학생들 여러분에게 좀
이 근현대사 부분에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원의 상황상 근현대사를 6개월 전부터 지금 실강을 못하고 있었고 여러분에게 좀 던져놓고 있는데 이렇게 근현대사가 어렵게 나오면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선생님이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선생님이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학원의 운영상 지금 상황이 그렇다니까 방법이 없어 여러분이 열심히 해라고만 내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아주 쉬운 문제의 경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나를 주장한 인물 각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자 1번을 봅시다. 이승만은 5월 10 총선거에 불참하였다. 5월 10 총선거에 불참한 것은 가요 나요? 나 김구지요. 그래서 1번은 김구에 대한 설명이고 2번 좌우합작 출원칙을 지지하였다. 이승만은 이걸 갖다 반대하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1번하고 2번은 김구 선생님에게 해당되는 거야. 김구 선생님이 이제 지지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은 왜 7원칙을 반대했고 김구는 왜 지지했는가? 우선 반대. 자, 지금 좌우합작 7원칙은 그 추구하는 바가 목적이 뭐예요? 통일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승만에게는 이게 맞아 안 맞아? 나쁜 놈이란 말이야. 네. 나는 출제원을 욕하고 싶지는 않고요. 나쁜 놈이야. 뭐 어떤 선생은 뭐 출제원을 그냥 쌍욕을 해댔다는데 그건 뭐 또 출제원으로서 나름대로 고통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욕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승만은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추구하기 때문에 통일 정부를 추구했던 그런 것들은 자기에게는 적이야. 그래서 반대야. 근데 김구 선생님은 뭐 추구한 사람이야? 통일 정부 수립을 추구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7원칙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지? 뭘 요구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이러지 말고. 3번. 나 김구는 탁치가 왜 뭐 해준 말이야? 신탁통치에 준 말이야. 신탁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하였다. 3번이 답이죠? 이승만은 3번에 해당돼 안 돼요? 이승만은 해당돼야. 그래서 우리가 신탁통치 반대를 갖다가 그 반대는 회의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야? 비상국민회의지. 그래서 비상국민회의는 김구와 누가? 이승만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김구의 비상정치회의와 이제 이승만의 그러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그런 거가 이제 연결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3번이 답이면 할 수 있다. 남조선 과도입법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사는 누구예요? 김규식. 자, 4번도 아주 쉬운 문제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예전에 성종이 뭐 시행에 따른 잡기가 정도에 어긋났는데도 되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여 이를 모두 폐지하였다. 이것을 폐지한 지 거의 30년이 되었는데 이때 와서 정당문학 최양이 청하여 이를 부활하였다.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이 조금은 낯선 겁니다. 낯서는 건데 이 낯설지만 일단은 이게 어느 시대의 자료라고 하는 거야? 고려인데 그게 정당문학 같은 거를 정당문학이 그게 고려의 그런 관직과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관인데 그리고 성종은 조선도 성종이 있잖아. 근데 이게 고려는 건 뭐냐면 조선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뭐 이렇게 봤을 때 시행에 따른 잡기 정도가 어긋나는데가 번거롭고 요란스러웠다. 뭐 요런 건데 이게 그럼 이게 행사잖아. 그러면 고려 시대에 이제 요런 행사하면 이제 불교 행사와 관련된 건데 불교 행사에서 연등회냐 팔관회냐 하는 문제잖아.
연등에 해당되느냐, 팔관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고려 행사 중에서 번거롭고 뭐 정도에 어긋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연등회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불교의 순수한 행사니까 정도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불교 행사니까. 근데 정도에 어긋나고 번거롭고 여론스럽다, 잡스럽다 하는 건 뭐야? 팔관에. 이 팔관에 대한 설명, 팔관에 해당하는 것이 그 지문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 성종 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폐지한다는 거잖아. 폐지했는데 그 뒤에 30년이 흘러서 그럼 어느 왕 때 다시 이게 부활됐어? 책에 나오지, 현종이라고. 혹시 최양 또 무신정권 그러면 안 돼. 그 최양이 그럼 무신정권 최양이 그 독과점이면 뭐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뭘 폐느냐? 수업 시간에 성종 때 폐지되었던 연등회 팔관회 같은, 연등회는 축소되고 팔관회가 폐지되잖아. 그런 것이 현종 때 가서 부활되었다. 이건 현종 때의 정당문학 체향이야. 그래서 이거는 팔관회에 관한 거야. 그러면 국제교류의 장이다. 왜냐면 팔관회는 불교 행사뿐만 아니라 토속신앙이라든가 여러 행사가 같이 올려지는 거예요. 도교 행사, 불교 행사, 토속신앙 행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잡스럽고 번거롭다. 왜? 여러 행사가 같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팔관회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여러 사신들도 내왕하고 여러 사신들이 올 때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장사라고 오지. 왜 장사하러 오는 거지. 장사. 그러니까 거기서 국제교류의 장이 되는 거야. 정월보름에 개최되었다. 정월보름에 개최되는 것은 팔관이지, 연등이지.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정월에 1월 15일에 열리잖아. 전국적으로. 그래서 선생님 책에 보면은 처음에는 2월 15일날 했다가 야중에는 1월 16일, 정월 15일로 한다 했지? 그거요. 근데 선생님 수업시에 어떻게 했어? 오늘날처럼 4월 초발에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기억나겠나? 기억나나 봐. 나야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2번은 연등에 되는 것이고, 얘기했잖아. 토속신앙. 여러 가지 잡스러운 모든 행사가 함께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아니 태종 왕건께서는 뭐 이 나라가 불교 부처님의 도움을 받고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연등회 팔관회 같은 건 널리 해라 했잖아. 헌효 10조에서. 그래서 2번이 바로 옳지 않다. 2번은 연등회에 해당된다. 지시된 자는 팔관회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 보기에 따라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로울 수가 있었다 하는 건데, 이제 그럴 경우 선택지만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국제교류장이다, 토속신앙이다 이런 걸 제껴놓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팔관회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행해진 게 아니라 개경과 서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팔관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경과 개경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서경에서는 10월 달에, 개경에서는 11월 달에 각 15일에 열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월 보름에 개최한다는 게 안 된다는 게 뭐냐면, 팔관회가 열려지는 게 개경과 서경에서 10월과 11월에 열린다. 이걸 통해서 본다면 2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팔관회와 연등회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공부를 좀 촘촘히 아는 친구들은 어려울 수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6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른 하나이나. 달라오면 뭐예요? 달라오면. 만천명을 중요한 거지 뭐예요? 아니 만천명 중에는 얼마나 얘기해서 만천명을 주인원과 관련된 건 누구예요? 정조지 누구예요?
선생님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돼? 보름달이 만천하를 골고루 비트시지 바로 만월이 누와 같은 존재다. 정조 나와 같은 존재다. 동영상 열어봐라. 맨날 이렇게 설명했지. 그래서 달은 하나이나 냇물의 갈래는 만개가 된다. 그지? 그러면 달은 내가는 만개지만 달이 비치는 것은 골고루 비친다는 얘기죠. 그 얘기요. 그 얘기. 뭐 냇물이 만개다. 국민들 다 많다 이 말이야. 근데 왕이 거기에 골고루 비춘다 이 말이야. 그 얘기. 나는 그 냇물이 세상 사람들 봐봐. 나는 그 냇물이 세상 사람들은 안다. 나의 백성이다 이 말이야. 빛을 받아주어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의 상이다. 달이라는 것은 태극이요 태극은 나다. 바로 달이 나라. 달이 만개의 내천을 골고루 비드시지. 아까 내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 했지. 달이 세상 사람들에게 골고루 비트시지. 달이 태극이요 태극이 나니까 영조 내가 골고루 비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만천명을 주인공. 그러면 다음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니까 정조인데 해동농소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해동농소의 저자가 누구예요? 서호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장을 봐봐. 편찬하였다가 아니야, 그지? 편찬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서호수의 해동농소는 왕의 명으로 편찬된 거야.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야. 왜냐면 서호수, 여러분이 이제, 자,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야. 선생님 되게 어려웠어. 이러면 안 돼. 그거는 사고력이 꽝인 사람이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제시한 자료가 만천명을 주인공인지 모르겠다. 그럼 엎어쳐야 되는 거야. 이거를 만천명을 주인공을 알았는데 선택지가 지금 지랄 같았다 그러면 정조에 해당하는 걸 골라. 그러면 1번 해동농소 편찬하도록 잘 모르겠다. 넘겨. 2번 가비넷에서 왕권 강조. 이거 어느 왕이요? 2번은 현종이야. 이건 정조고 이거 2번은 현종이야. 3번 누구요?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효를 내리고 이것은 문제집을 다루고 갔지? 누구? 이거를 모르면 수업 시간에 안 했다는 거야. 문풀에. 쑥종. 뭐 쑥종하면서 장길산 난이 일어났다. 그지? 또 명예의리를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궁궐에 뭘 설치했어? 잘 안 해. 그거요, 그거. 민간 광산의 차별을 허용하는 설정수에서 처음 누구요? 얘기했잖아, 누구. 그러면 여기 누가 정조가 누가 있니? 그 1번 잘 모르겠다. 애따 모르겠다. 1번이 답이다 이러면 되지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서수의 해동농소는 18세기 후반에 이제 그 편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명으로다가 서수가 바로 편찬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서호수는 정조 때 이제 그 귀장각의 그러한 직제학 이러한 벼슬을 지냈어요. 그래서 귀장각의 직제학을 지내면서 여러 편찬 사업들을 관할하지요. 그래서 서호수는 정조 때 뭐 이조판서도 지냈고 귀장각의 직제도 지냈고 여러 관직을 지내. 그래서 서호수의 해동농소 내용이 뭐라 그래서 핵심 내용이 우리나라의 전통농학에 중국의 농법을 선별적으로 수용해서 만든 거라 그랬지. 문풀에서 충분히 다뤄줬는데 다 지우개로 지웠구만. 그래서 서호수의 해동농소는 우리나라의 전통농법에 중국의 선진농법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그래서 정조 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인물에 대한 설명을 했다. 해동농소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왕명을 받고 편찬하였다는 거야. 그것이. 그런 면제가 되지. 그래서 글쎄 뭐 여러분들은 혹자는 좀 어렵다고 그러지만 절대로 그건 아니다. 만천명 중에 눈에 나오고 정조니까 충분히 골랐어야 된다. 7번 물론 다른 선생님은 뭐 7번, 6번 어렵다고 했지만 나한테 배운 여러분들은 어렵다면 안 돼.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그걸 어렵다고 그래. 말이 안 되지.
밑줄 친 국왕의 제위기간이 있었던 사실로로 지금 국왕께서 풍속을 바꾸려는데 뜻이 있으므로 신은 지극하신 뜻을 받들어 완악하는 풍속을 고쳐합니다. 이른 행실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른 행실도라는 거지. 이른 행실도는 누구 때 나와? 중종 때지. 중종 때 이행이라는 사람이지. 그래서 중종 때 바로 편찬되는 게 바로 이른 행실도다. 그래서 이 왕명으로다가 이제 왕명을 갖다가 받들어서 이제 왕명으로다가 조신이라는 사람이 이른 행실도를 갖다 쓰게 되지. 이른 행실도는 누구 간의 예절을 쓴 걸까? 장유 부부. 그래서 장유는 뭐야? 어린애와 어른 사이에서 지킬 예절. 부부는 부부간의 지켜야 예절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른 행실. 동몽수지는 어린이가 지켜야 예절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시험에서 다뤄졌느냐? 세종대왕 때 나오는 건 뭐 있어? 이런 윤리서에서 상감행실도 효용력이지. 그러니까 상감행실도하고 효용력이 나오면 훈구문화, 살인문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뤄줬어. 찾아봐. 다뤄줬어. 그리고 이른 행실도가 나오면 그건 살인문화를 그랬지. 그래서 바로 이제 중종 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강조하는 거. 이건 중종 때야. 그러면 중종 때에 나오는 거니까 중종 때 있었던 사실을 고르는 거야. 그러면 답은 몇 번으로 가야 돼? 그래. 중종 때 주세봉이 백운동 서원을 갖다 세워야 되죠?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자료를 잘 체크를 못하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상감행실도 이런 했기 때문에 만약에 상감행실에 나왔으면 답이 어디로 가야 돼? 아마 여러분 중에서 사업을 많이 했을게요. 김실습의 금오신은 어느 왕 때야? 아니 그게 왜 어려워? 김실습이가 누굴 반대하는 거야? 세조 아니야. 그래서 생육신 아니야, 생육신. 생육신. 세조,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 국조의례가 편찬되고 동국유수남, 이거 물론 말이 안 되지. 누구야? 성종. 4번은 세종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 것이고. 자, 8번.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식민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4조. 정부는 전시의 국가 총동원상 필요로 인정되는 칙령에 전한 바에 따라 제국 식민을 징용, 총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 정부는 칙령에 전함에 따라 노동쟁의 예방 혹은 해결, 관한 명서, 작업소 폐쇄,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다 폐쇄시킨다는 거죠? 대모하면 다 폐쇄시킨다는 거 이 말이야. 요 법이 뭐야? 이거는 국가 총동원법. 법을 공포한 건데 1932년 4월에 바로 공포하지. 38년 4월에 이제 공포하지요. 자,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 국가종원 총동원법은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법적인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포괄적인 것이고요. 이 안에서 물적인 거를 갖다가 하려면 그 물적에 관련된 관계법령을 만들고 인적 자원을 수탈하려면 인적 자원을 수탈하는 관계법령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물자 통제령 이게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됐으니까 물자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물자 통제령을 만든다 이 말이야. 해서 쌀을 통제하는 거지. 식량을 배급제 요거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41년부터 요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연도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법령에서 41년부터 바로 그거는 하는 것이야. 배급제는 육군특별 지연병령을 제정하여 지연병을 갖다가 선발하였다.
요게 이제 2번이 이제 옳지 않은 건데, 이 8번 같은 경우 문제가 변별력이 제대로 안 되는 나쁜 문제의 유형이야. 왜냐면 국가 총 육군 특별 지원병령이라는 게 이거보다 2개월 앞서서 만들어지걸라. 그러니까 같은 1938년인데 어떤 건 2개월 차이 난다고 그거를 답에 집어넣는 것이 이것이 나쁜 문제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은 전부 다가 1, 2, 3, 4번이 전부 다 해당된다고 봐. 다? 그러면서 여기서 뭘 찍을까? 에이씨, 공부 한 달밖에 안 한 놈.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봐갖고, 아, 위에 게 1번이니까 이건 2번이 같다고? 그냥 하면 그거 맞는 것이고, 공부를 죽으라고 했는데, 머리 굴려서, 했는데, 뭐, 금속 회수령, 뭐, 이런 게 뭐지 하고 3번을 찍으면 틀리는 거걸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변별력이 요구되는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하는 거야. 그래서 왜 2번이냐? 2번은 바로 1938년 2월에 공포를 했다. 그래서 국가총동원법 실시 이전에 나왔다 하는 겁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중일전쟁이 터졌잖아요. 중일전쟁이 터졌으니까 일본 놈들은 중일전쟁에 한국 남자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똥 오줌 안 가리고 막 데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거기서 반발이 일어나지. 한국 놈 그냥 야, 저 전쟁에서 급하다. 무조건 태워. 거기다 총 주면 그들 때가 맨날 하잖아. 그들이 반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선 지원명령을 내려서 지원병 제도를 먼저 한다 이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법령에 의해서 차곡차곡 가져가지. 그래서 국민징용령 그리고 징병제 이런 걸 실시하는 것이지. 그래서 1939년에는 국민징용령을 내려서 국민징용을 하고, 그죠? 1943년에는 징병법을 마련해서 44년부터 징병에 가는 것이고 이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인적자원 수탈과 관련돼서는 바로 육군특별지원병령은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기 2개월 전에 공포되었다. 그래서 안 되고, 만약에 그 뒤에 나오는 것들 4번에 국민징용 나오지? 그게 해당되는 것이고, 또 뭐도 해당돼? 학도지원병제. 그것도 해당돼. 43년에 학도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도 해당돼. 거기에 이 법에 의해서 학도지원병. 그리고 또 뭐도 해당돼? 징병제도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1944년이니까. 요거는 1943년이고. 그래서 선생님이나 모든 분들이 국가총동원법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인적자원 수탈해서 육군특별지원병제도도 가르치지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바로 그래서 이 문제가 변별력 문제는 관계없는 그런 문제였다. 나쁜 문제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인 근거는 이렇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방직에서는 이딴 식의 2개월 때문에 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는 문제서마저 지양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8번 같은 경우가 어려웠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변별력이 없었다. 9번 가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제시된 자료는 동학농림운동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안핵사 이용태 보고에 따르면 죄인들이 대다수가 도망치는 바람에 조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뭔 사건 직후에 나오는 거야? 고부봉기 직후지요. 고부봉기가 일어나자 바로 안핵사 이용태를 갖다 파견해서 이런 걸 조사했지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용태가 어떻게 조사했어? 잘못을 조병갑버들은 누구한테 돌렸어? 농민들에게 돌렸지. 그래서
정봉준이 무장에 있는 누구한테 갔어? 손아중한테 가서 무장 봉기를 한다 그랬지. 근데 이때 이제 수천 명이 되는데 막 가축 때려 먹고 그러니까 폭도가 되니까 어디에 모여서 부대를 편성해? 그렇지. 백산에 모여서. 거기서 대오를 정비하고 경문을 발표하고 군인들의 4대 규율을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전주 쪽으로 진행해 가잖아요. 그래서 가면 이제 쭉 가니까 백산 주변에 있는 쪽 확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에 남원, 한평 쭉 올라가는 전라도에 그래서 이제 전봉주는 금구, 그 백산에서 조금 더 금구에 거기에 앉아서 우도에 호령해갖고 김관음은 남현성에 앉아서 좌도로 갖다 통수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주 화약이 맺어서 뭐야 이 동학 농민군들이 통치하지요. 그걸 보여주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게 그러면 가는 보면은 뭐야 이제 가에 들어갈래요? 논산에서 남북조배 동학군이 직결하였다. 이건 재봉기지요. 그거는 밑에 거 뒤로 가는 거지, 그지? 재봉기 두고. 그죠? 그 자율적인 개혁 실시할 때 폐정개혁안 실시한 이후에 가는 것이고, 우금전투 상식이지? 이후의 문제고, 그지? 동학교도가 궁궐 앞에서 교주, 이건 뭐야? 복합상소지? 이거는 고부봉기 전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백산에서 정봉준이 보고관민을 위해 걸개 통문을 보냈다. 요게 답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아주 쉬운 문제다 하는 겁니다. 쓸 것도 없어, 그거는. 10번. 가기구가 존속한 시기에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뭐 혹은 그의 출장소 직원에 신고해야 된다. 만약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시에는 당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유무를 조사하다가 소유자를 알지 못하면 경우에 지주가 없으므로 간주하여 국유지를 편입하겠다. 즉 토지 조사 사업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해갖고 토지 조사령을 내려서 그래서 바로 그게 임시 토지 조사국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그러한 그러한 조사국을 갖다가 이제 설치하고 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는 토지 조사 사업인데 토지 조사 사업은 본격적으로 토지 조사령을 내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12년 버텼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1910년부터 몇 년에 끝나? 18년에 종료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구가 존속된 시기는 바로 이 시기란 말이지. 18년 이후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것 같으니까 10년에서 18년 사이에 요 사이에 있는 게 돼야 된다. 요 사이에 있는 게. 조선청년연합회 출입. 조선청년연합회는 몇 년에? 1920년에 조직된 거야. 활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일제시대의 사회 경제적인 민족운동에서 각계각층의 활동에서 거기서 가르쳐줘 선생님이. 네? 청년들은 이런 거를 했고 그래서 청년계에도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분열되니까 청년계의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보다는 이제 청년계가 서로 좌우가 이제 통합하자는 의미에서 뭐가 나와? 조선 청년 연합회는 뭐요? 동맹이잖아, 총동맹. 그건 24년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게 나오든 고게 나오든 여러분이 20년대, 요건 20년, 그건 24년 이렇게 나오는 거냐. 조선 청년 총동맹. 여기는 이제 조선 청년 연합회 나왔으니까 20년. 신문에 연재 중은 소설 무정을 읽는 학생. 잘 모르겠어. 그지? 이게 이제 이광수의 그런 작품 아니야, 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연초 전매 제도에 따라 조합에 수매되는 담배. 선생 책에 보면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 조선 총독부는 담배, 인삼, 소금, 홍삼, 아편 이런 걸 갖다가
전매를 갖다가 한다고 나와. 그때 그것은 법령을 마련해서 한 게 아니고 조선총독부가 우리의 민족 산업을 갖다가 억압하기 위해서 그 조선총독부의 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 없이 무단 강제적으로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전매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그 제품들을 관할할 수 있는 관청은 있어야지. 그래서 조선총독부 외하에 1910년 10월에 전매국을 설치해. 전매국. 그래서 여러분 이제 3번 같은 뭐 이렇게 쪽 얘기 전매 사업 하는데 전매국을 갖다가 설치한다고. 조선총독부 외하에 1910년 10월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소금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인삼이라든가 홍삼 이러한 등등을 갖다가 바로 이러한 이 전매국 이에 대한 사물을 이러한 사물을 갖다가 관장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때는 그런 법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연초 전매 제도에 따라 조합에 수매되는 담배 이거는 바로 그 뒤에 일본 놈들이 한국의 담배를 갖다가 국민들로부터 농사 짓는 사람들로부터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담배 그러한 전매령 즉 거기 나오는 식으로다가 뭐 홍삼뿐만 아니라 홍삼 전매령 또 연초 전매령 이런 걸 갖다 만들어. 연초 전매령 요건 요거 공포에 요걸 1921년이고 또 홍삼도 해야 될 거냐? 홍삼 하기 위해서는 뭐라 해서 홍삼 전매령 이런 걸 법적인 걸 만든다고 이런 걸 공포래. 요거는 이제 1920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조합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게 제도가 돼서 조합을 단으로 해서 걷어간다는 거야. 전매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0년대의 전매라고 하는 것은 전매국을 설치해서 이걸 갖다가 조선총독부가 전매를 관장하는 것이고 지금 연초 전매제에 따라 조합에 수매된 담배는 그 뒤에 이런 연초 전매령을 공포해서 법적으로 만들어갖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년 요 시기가 아니라 21년에 해당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11번 같은 경우도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쁠 때. 또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안 되는 것은 의열단이지. 의열단은 1900 몇 년이요? 이거 19년이니까 이건 뭐 고민할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선생님이 볼 때 여러분은 4번을 말고 전부 다 고민했다. 그죠? 그렇지? 선생님한테 틀림이 없지? 근데 조선청년연합회, 조선청년총동맹 이런 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하면 안 돼.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이 선생님 책을 갖고 공부했고 10년대에 그렇게 선생님 해놓기 때문에 대부분이 3번을 친 게 많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지만 10년대의 조선총독부는 전매국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전매할 수 있는 사무를 관장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조합에서 봤다. 이거는 제도, 법을 마련해서 했기 때문에 전매국을 없애고 그 뒤에 나오는 거야. 전매국은 그 뒤에 행정관서회에서 1912년에 폐지돼.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답은 2번인데 2번은 왜냐? 1919년에 바로 나오는 거야. 2번이. 17년. 그래서 이수강의 뭐야? 무적. 그래서 1917년. 그래서 어디에 연재돼? 어디에 연재돼? 매일 신보에. 매일 신보는 뭐가 매일 신보로 된겨? 대매일 신보가 매일 신보 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 시간이 제약돼서 여러분에게 자세한 더 많은 설명 못해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인데 또 좀 까다로운 문제였다. 11번. 이 지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 지도는 뭐예요?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죠? 오늘 선생님 문풀 통해서 한 5번은 풀고 갔지?
강력 대국도 지도. 대국도 지도. 그래서 큰 설명 안 합니다. 뭐 맨날 수업 시간에 한 거니까. 문제도 여러 번 다뤘고. 유럽과 아프리카 어디는 안 나온다 그랬어? 이제 기억을 더듬어 봐. 중화 사상이죠. 왜? 중국을 크게 그랬으니까. 이슬람, 왜냐면 원나라에서 그런데 그 당시 원나라는 세계 대적을 형성했지. 특히 원나라에서 이슬람 사람들 굉장히 우대했지요. 원나라에서 신분을 차별했는데 인종을 제 1등의 몽골족이고 2등이 유색인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과학 수학을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교 광피도라는 게 바로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 문제에서 아주 쉽게 나오잖아.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은 백리척을 백리척을 사용해서 과학학 기여한 것은 누구요? 누구의? 양성지라면 안 되지. 양성지는 조선 전기 세조 때 사람이고 이건 백리척은 조선 후기잖아. 그래서 정상기지? 정상기의 동국지도라 그래야지. 그래서 11번은 틀린 말이 안 되는 거야. 에? 그래서 4번은 정상기의 동국지도다 이 말이야. 얼마나 했어요? 백리척. 그러면 십리척은 뭐라 그랬어요? 그 뭐 어떻게 더해? 맨날 그렇게 한 걸.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벌써 나오네. 김음돌. 응? 김음돌 나온 누구요? 시문왕이에요. 시문왕.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를 동해안에 처해 있는 신라를 대구, 달구별로 옮겨냈으나 신라의 귀족의 반대로 실패해요. 그러면 사방에 우역을 설치했다. 어느 왕? 어느 왕? 소주왕. 소주왕. 우역을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뭐요? 부족적인 오부를 행정적인 오부로 통치한다는 개념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지방에 대한 영향 행사하는 거 아니야. 수도에 서시와 남시. 요거는 누구 때야? 효소왕. 여러분 서시와 남시 했으면은 저 신문한테 했으면 그걸 왜 얘기 안 했겠어? 그죠? 모른다 하더라도 그건 치고 넘어가야지. 이것도 쉬운 문제가 있어. 국학. 말이 안 되지. 이게 틀리면 말이 돼? 응? 관료에게 지급하는 노급을 부활했다. 노급을 없애버렸지? 부활한 건 누구예요? 자, 13번. 발해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다. 한국사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즉, 러시아는 발해가 러시아의 역사다. 발해가 중국의 역사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국사 입장에서 반발한다면 발해의 성격 중에서 어느 나라 계승을 갖다가 찾으면 돼? 그렇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다가 이 요소를 갖다가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발해의 성격에는 문화적인 성격에는 당적 요소와 고구려 요소가 있지. 그 충분 얼마나 많이 했어 그거를. 당적 요소와 자 정치적 외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사실 알죠? 주관식 대답해. 외교문서에서. 발해 일본에다가 보내갖고 고려 국왕, 고려 사신 이랬잖아. 그지? 문화적인 요소는 뭐 있어? 예술적인 요소. 온돌장치, 굴식 돌방무덤, 벽돌, 기와. 이거를 문제를 내고 얼마나 들었는데 그걸 지금 찌밋찌밋하고 있어. 당적 요소는 뭐 있어? 그래, 거기 주작대로 나오고, 그잖아. 그거 했잖아. 그거 고르는 거예요. 그럼 뭐요? 2번 아니야? 2번. 온돌 나오죠. 좀 방금 온돌, 벽돌, 석동, 이런 거. 신라와 교통. 말이 안 되잖아. 이건 교류도지, 그지? 이거는 굳이 말하면 발해와 신라의 동족의식을 보여주는 거지. 대립의식이 아니라, 그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지, 뭘. 주자감이라든가 삼성육부, 이거는
방적인 요소지. 아주 쉬운 문제다 이 말이야. 이런 걸 지금 틀리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이해를. 이게 지금 뭘 요구하는 거냐 뭐 이렇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신라 이거 선생이 내면 문무왕을 안 줘. 문무왕을 안 주고 이렇게 내지. 근데 신라 문무왕이라는 걸 갖다 표현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출제에 다른 거 좀 저런 것들 좀 변별력 문제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좀 해주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문무왕의 아버지가 누구요? 이 양반의 아버지는 태종 무열왕이고 이분의 아들은 누구요? 수업 시간에 이 관계를 늘 설명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라가 백제를 멸망했을 때는 어느 왕이요? 무열왕 때 멸망하는 것이고 고구려를 갖다가 멸망시킨 것은 문무왕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무열왕이 백제와 싸울 때 쇠자 아들 문무왕은 아버지 저는 궁궐 지킬 테니까 아버지가 싸워 이래? 그럼 안 되잖아. 신라의 서쪽을 토벌할 때 왕자로서 같이 참여한다 이 말이야. 그런 내용들이야. 그리고 당신 때 와서 고구려를 토벌하고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때부터 이때 망했을 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백제는 60년부터 부흥운동이라고 고구려는 몇 년부터? 68년에 망했으니 68년부터 부흥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그 부흥운동에 대해서 회유하거나 진압하겠지. 이런 등식이 성립이 돼야지. 그 얘기야. 그 얘기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서쪽을 정벌하고 백제를 정벌하고 북쪽 고구려를 정벌하고 배반하는 무리들 토벌하고 협조하는 무리는 불러들이고 했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반하는 무리는 뭐야? 부흥운동을 전개하는 것이고 협조하는 무리는 뭐야? 신라에게 항복하는 거지. 그 얘기야. 그럼 일본 기업 태자로서 참전하였다. 니은 당나라 군단학교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디귿 백제 부흥운동을 주던 북신을 갖다 공격하였다. 맞는 거 아니야 다. 니을 임전성에서 저항하던 지순의 투항을 받아주었다. 4번 모르겠다. 4번 답이다. 1, 2, 3번 다 알잖아. 4번 깔고가 아니라, 저 4번을 꼭 알라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이게 스킬 문제, 스킬 문제. 그럼 4번은 왜, 그러면 이제 단순한 사람들, 단순한데 맞출 수 있는 거. 임전성에면은 백제의 부흥운동가 누가 생각나? 그렇지. 나는 오로지 흑지선이다. 없네? 이게 아니네. 이래 돼. 그래 돼. 지수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지수신이라는 분은 투항하지 않고요. 끝까지 저항하다가 고구려로 도망가요. 고구려 지방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4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고구려 쪽으로다가 고구려로다가 이동해 갔다. 그래서 4번을 꼭 알라가 아니라 1, 2, 3번이 정확하니까 4번을 고르시면 되고 방금 단순하게 임전성은 흑지상지다 외웠다. 흑지상지 안 나왔네? 그럼 그거 고르면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얘기야. 15번 이거는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는 거지? 대한민국 시기에 설립한 어느 회사에 관한 내용인데 이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주식이 일주에 50원씩이요. 그러지? 그래서 이 회사는 황무지 개간을 하는 걸 위해서 나온 거야. 그지? 거기 나와 진왕지 개간 이런 거. 그러면 이 회사와 연관된 애국된 차가 어디요? 보안회지. 보안회가 일본이 요구한 황무지 개간권을 철회시켰지. 늘 묻는 형식. 일본이 어디서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어? 수십 번 물었고 수십 번 대답했잖아. 한일 의정서에서. 한일 의정서는 뭐 직후에 요구한 거야? 자, 그래야지 러일 전쟁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한반도 토지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를 갖다가 잘 이용해야 돼. 토지 약탈이지. 그게 한일 의정서고. 그래서 이거를 반대한 게 보안회고. 그렇지? 그래서 이때의 황무지 개간권은 우리 회사가 맞는다. 그런 끝에 나온 회사가 무슨 회사야? 농광회사. 문제 다뤘다. 다. 이건 시험 보기 전에 다 다룬 거야. 그러면 몇 번이 답이야?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한 설립한 특허회사였다 이 말이야. 그럼 종로 백목종 상인이 주도가 된 직조회사. 종로 직조회사예요. 역둔토나 국유 미관이락터는 국책회사. 이거 어디요? 동척.
동양 척식 주식회사. 4번 외국과 상여가의 상권 경쟁에서 희전 상인들이 자기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회사. 뭔 회사? 황국중앙총상회. 황국중앙총상회. 아주 쉽죠? 틀려서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뭐냐면 요거는 다소 어렵습니다 하는 거는 아직 시기 문제니까 틀려도 된다지만 틀려서는 안 된다는 틀리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성리학의 학설이나 동양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요거는 이제 유학의 진행 과정, 성리학의 진행 과정인데, 뭐랄까, 유학자들을 통해서 유학자들만 선별되면 순서는 쉬울 수가 있어. 근데 기억의 유학자가 누구고 그거를 아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기억은 절대로 까다로우면 안 돼. 기를 강조했고 현실 개혁을 갖다 내세웠다. 경장이 개혁이야? 누구요? 그거 이 모르면 죽는 거요. 그 이를 모르면 알았어요? 현실 개혁적 경장 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인데 자, 두 번째 보자.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 그래서 영원한 기. 오직 유기철학이야, 유기철학. 누구요? 서경덕이요. 아니, 우주를 무한하고 오직 영원한 거, 오직 영원하다는 거 아니야. 그 기, 태어설, 기를 보는 기, 그 기 떠오르다. 그럼 기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아는 분들은 서경덕하고 누구요? 저기 조식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 지금 대표 2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를 봐야 되는데 조식에서 무슨 유기철학이 어디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서경덕인 거야. 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기여를 서경덕. 태어설을 알라소리가 아니야. 그 태어설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과 소멸, 연속성이지요. 이러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통해서 이런 걸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서경덕과 관련인데 서경덕의 그러한 태어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생님도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걸 좀 선생님이 조금 찾아봐 봤더니 그거더라고. 존재와 비존재, 뭐 생성과 소멸의 연속성을 기와 허로 인식을 통해서 밝혔다. 이건 뭐야? 오직 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기철학.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서경덕 유기철학 나오잖아. 조식은 뭘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조식은 유기처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양반은 바로 뭐야? 지식인의 행위고 뭐야? 또 경사상을 강조했다 그랬지? 그렇게 얘기했잖아 여러분에게. 그 이분 여기 경 같은 거 안 나오잖아. 그럼 조식으로 가야지. 세 분의 기가 있는데 현실 세계 구성하는 거 경장 이거 2이고 이거는 탑품 2이고 두 분 기가 하나 또 기가 나왔는데 조식이 나오려면 뭐야? 그러면 경이 나오고 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뭐 실천성을 강조. 근데 그게 없잖아. 그럼 한 사람은 서경덕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동원해 보란 말이야. 정지훈의 1000명도 몰라. 근데 사단 치정 누구야? 이거 어떻게 하면 사단치정 이거. 그래서 정지훈의 1000명도라고 하는 것은 몰라야 되는데 정지훈이 자기 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린 게 1000명도인데 그림이잖아.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선생님한테 의뢰한 거지, 봐달라고. 그때 이제 사단 칠정론이 전개되게 되는 거야. 누가? 이왕과 누가? 기대성. 오늘 이왕을 말하는 거야, 이왕. 그래서 이왕한테 이걸 갖다가 준 거란 말이야. 리얼. 향약보급 누구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했던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분들인데, 자, 임들 놓고 따져보는 거 제일 빠른 게 누구요? 조광조잖아, 조광조. 중종 때니까. 그지? 중종 때. 그리고 다음에 누구요? 서경덕 아니야, 서경덕. 아니, 따져봐봐. 선구자가 먼저요? 뒤뜻선녀가 먼저요? 그 선구자잖아. 선구자가 먼저지. 이왕하고 이제 이가 둘 남았잖아. 이 사람 둘. 누가 먼저요? 이왕이 먼저나. 30살 먼저 태어났다고 그렇게 했구만. 이왕한테도 배웠다 그랬잖아.
그래서 혹자는 어렵다고 그러지만 거기 뭐 정지윤이니 뭐 태어설이니 요런 모르는 말을 조금 집어넣었을 뿐 어려운 건 아니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가지면 돼. 이거 여러분 성리학에서 늘 보면 이게 왜 정리가 안 되냐? 그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 서경덕도 중종때고 조광조 중종때인데 서경덕이 유기철학 태어설을 말한 것은 중종 말년이야. 굳이 말하면 1544년 말년이고 그 양반이 49년이니까 맨날 죽잖아. 예. 조광조는 이 양반은 일찍 죽지? 사형당하잖아. 1519년에 죽어. 무슨 사화로? 그게 연루돼갖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적이라도 이분이 이 향약을 갖다가 여러분이 그 전에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중종 때라도 이분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조광조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이거 외울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리학과 관련돼서 바로 이분들 봤을 때 수업 시간에 많이 듣고 공부를 했다면 이게 나열이 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겐 조금 적어질 수 있지만 그게 지문이 조금 났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지문에 해당하는 분들을 본다면 나열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다 이런 문제. 그래서 조광조 선생이 향약을 보급한 것은 1517년 그때. 그리고 서경덕이 태어설을 해서 유기철학을 제시한 것은 1544년. 굳이 말하자면 일제강점기의 조선인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도시 외곽지의 토막촌에는 빈민이 살았다. 뭐 일제시대에 다 쫓기고 빼앗기고 그런 토막집에 살아야지 뭘. 응? 그 양옥집에 살았냐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농촌이 수탈당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집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도시 외곽에서 꺼적대기 갖고 토막집을 사는 거야. 그 선생님 책 보면 사진도 실어줬지. 그래서 맞는 것이고 20년대 이후에 그런 게 많고 번화가에 체인 유생하던 모던걸과 모던보이가 활동하였다. 대답해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번화가는 북촌이요 남촌이요? 이걸 대답 못하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미안할 건 없는데 왜? 6개월 안에서 미안하다 이 말이야. 내가 뭐랬어? 족발이 새끼들이 사는 데가 청계천 남쪽에 따뜻한 곳에 남촌이라 그랬고 청계천 북쪽으로는 뭐가 살았어? 우리는 한촌이라 그랬잖아. 그런 그 번화가라면 거기 을지로 명동 같은데 거기 아가씨들 하얀 신고 치마 신고 스타킹 신고 나오는 거요. 그 당시 그게 현대잖아. 모던이 뭐예요? 모던이 현대 아니야. 현대걸 현대보이 그때 있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단발머리하고 파마하고 스타킹 신고 하이힐 신고 그때 대중문화의 소비가 되면서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맞는 거라는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이거 한두 마디 거드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몸빼는 얘기할 필요 없지? 몸빼를 그 한국 여성들에게 착용을 강요한 것은 목적이 뭐예요? 노동 착취죠? 그건 얘기할 게 없고. 그럼 여러분이 1, 2, 3번 다 맞잖아. 그럼 모르겠다. 4번이 답이다가. 상류층이 한식을 주택을 2층으로 개량. 우리가 상류층들이 이제 한식을 갖다가 2층으로 개관해갖고 위에다가 화장실 넣고 세면대 넣고 목욕실 넣고 이런 거 해갈라. 이거는 여러분이 문화주택이라 그래. 문화주택. 상류층과 관련된 문화주택. 그러면 거기 나오는 영단주택은 얘는 상류층이 사는 게 아니라 하류층. 하류층들이 사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도시로다가 막 모여드니까 노동자들이 그 주택난이 심각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단주택이라를 갖다 만드는 거야.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단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옥을 갖다가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일본식 가옥에 그런 가옥에 우리 한국의 온돌장치 있죠? 한국의 그런 온돌장치를 갖다가 이렇게 가미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온돌 그러한 한국 온돌지 온돌빵 한국의 그러한 온돌을 갖다가 가미해서 만든 것이 영단주택이야. 그래서 요거는 상류층이고 하류층. 상류층은 영단주택이 아니라 뭐라 그래? 문화주택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상하 중 있지. 상하 상중하가 있으니까 그 중류층들은 계량한옥에서 사는 것이고 계량한옥.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어디까지 얘기했냐 몸빼까지 얘기해 책에 보면. 근데 그 뒤에는 여러분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안 보죠. 보려도 안 봐. 그 거기 보면 주택 다 나와 책에 보면. 선생님 책 몇 페이지야? 1365에 다 이렇게 해놨다. 그게 좀 선생님이 시간 제약을 받아서 좀 바쁠 때 나머지 좀 여러분 보사 그러면은 좀 봐. 선생님이 안 보는데 나는 왜 봐? 안 봐. 이러면 안 돼. 좀 봐야지.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2번하고 아마 4번의 선택지 갖고 여러분이 좀 고민했을 필요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남천거리 이런 데는 번화가에는 대중문화가 형성되고 소비문화가 형성되면서 스타킹, 파마 뭐 이러한 현대걸, 현대 뽀이들이 댕겼다 이 말이야. 맞는 거야. 18번 나는 외국과 맺은 각서이다. 두 각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2억 달러, 그리고 수출원에 1억 달러 차광을 제공한다. 이게 바로 독립축함으로 받는 거지요. 일명 김종필, 오이라의 비밀 접촉한 거지요. 비밀 접촉. 그래서 1962년에 김종필, 오이라가 이제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박정희가 61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어필한 게 바로 경제개발이지요. 박정희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경제개발 못하면 완전히 날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개발에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일본에 접근한 거지. 그랬더니 일본 이 새끼들이 그거를 독립축하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명칭을 잡았는데 더러워서 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받아야 하지. 그러니까 독립축하금 이름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굴욕적인 것이지.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야. 그랬더니 그 아버지 그 딸은 또 100억 받고 했잖아. 100억 받고 얼마나 더 얘기해.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했잖아. 나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를 차관을 공유와 더불어 한국 경제발전을 투기 위해서 추가로 그런 차관을 제공한다. 그건 뭐야? 브라운 각서지. 브라운 각서. 군대를 파견하더니 그죠? 1966년.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갈 걸로 바로 옳은 것. 근데 요것도 요 사이에 들어갈 옳을 게 엄청 많걸랑? 근데 선택지를 보면 요것도 변별력이 제로인 문제야. 요것도 나쁜 문제야. 이 안에 들어갈 게 얼마나 많은데. 그지? 사실 옳은 거. 아니,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저기 많은 게 많잖아. 그 뒤에 여러분이 한미 행정협정이다. 삼성개헌이다. 그지? 무장간첩이 청와대 습격이다. 새마을운동이다. 이런 게 얼마나 많아. 그런 반대고 어서 무슨 마산 수출, 울산 정유공장, 충주 비료공장 이런 걸 내니 이게 아주 변별력이 없는 거라 이 말. 이것도 아주 나쁜 문제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경부고속도로 또는 내가 해라 그랬지. 이건 1970년이야. 그렇기 때문에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1번은 1970년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추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궁하는 건데 뭐냐? 마산의 수출, 마산, 익산 이런 데에 수출 무역지대가 이거 필기했어? 그거는 몇 차 경제개발 이후에 나와 그게? 3차, 4차 때지? 그때 중화공업이 할 때랬지? 그때 선생님이 익산, 마산 수출 공단 같은 거 생겼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얘기해 줬잖아. 그때에 그 당시 그런 데서 일했던 여자들을 좀 저속으로 뭘 한다고? 그때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들? 공순위.
들어봐, 나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3차, 4차 때니까 여러분이 이게 3차가 여러분이 뭐예요? 1차가 62년, 그지? 2차가 67년부터 70? 뭐 1년까지. 그러면 이건 70년 이후로 가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게 1970년대 그때 여러분이 70년대로 가면 된다 이 말이야. 이것도 1970년대 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국가의 기간 산업인 울산 정유 공장이 가동되었다. 잘 모르겠어. 4번 유엔의 지원으로 유엔 지원 나오면 이거는 뭐 해방 6.25 전쟁 바로 짚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때문에 요거는 고령이니까 요거는 안 된다. 요건 뭐 50년대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현명해야지. 에? 이거 맞아. 50년대에 50년대. 그래서 4번은 1959년에 이제 가동이 되는 거야. 50년대. 그래서 3번이 다 된 거야. 3번은 뭐 울산 그 비료 공장 이게 가동되었다.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사이에서 여러분이 이제 되는 거니까 요게 여러분이 그 뭐 1959년 아니지 59년이 아니지 그러면 안 들어가잖아. 요게 1971년 1900 그러한 아닌 거기서 봐. 요게 정확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선생님 해설을 조금 보고 그게 64년에 64년 1964년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선택지는 변별력하고 아주 제로인 건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렇게 유추해 갈 수 있는 면도 있다 하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3번은 1964년에 이제 가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나쁜 문제의 경우다. 고려의 진화의 시. 이거 여러 번 읊었죠? 문제에서 다뤄졌어. 문제 봐봐 나와. 송은 이미 쇠퇴하고 이어지는 미개하니 나오잖아. 그래서 고려 문화의 자신감을 역설한 거죠. 이때 무신 정권하에서의 이런 한림학사. 그래서 이런 무신 정권하에서 이러한 진취성, 자주성 말하는 것은 바로 무신 정권들이 고구려 기승을 표방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규보의 작품 중에서 뭐가 관련돼 있어?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러면 두 가지 대답하고 있는 입이 동명성 걸으면 되지 뭐. 왜 그날은 왜 못 골라? 그러니까 바로 시인과 교류하면서 자부심을 공유한 인물 작품은 그러니까 고려문의 자부심을 역설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규보와 진화의 친구가 이규보야. 그래서 그건 이규보를 고르면 되는 거야. 이규보의 동명왕편. 그래서 진화가 고려 문화의 자신감을 역설하는 그러한 시를 썼다면 이규보는 동명왕편에서 고구려 개성의식을 표방함으로써 서로 상통하는 그런 면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삼국사기는 전혀 안 하는 거 알죠? 이렇게 삼국사기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요 진화의 시기 요게 치시 그 치시 그러한 무신 그러한 정권 시기요. 그러면 그 고려 후기 무신 정권 요때란 말이야. 그래서 고려 후기의 책을 보면 고려 후기의 신진사대부 문화 부분에서 이규보하고 진화를 해줬잖아. 문제 다뤄줬고. 왜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들을 줘. 그러면 안 되지. 그 고려 문화에서 해줬는데 내가 뭘 했어? 고려 문화 중에서 후기 신진사대부 문화와 관련돼서는 해야 된다. 그래서 노래는 무슨 노래? 대답. 신진사대부의 노래 뭐야? 시간 없어. 지금 15분 오버됐어. 25분. 경기체가 빨리빨리 얘기해. 빨리빨리. 경기체. 그거 다 가동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수필. 그리고 한시. 이거 동명왕필 시잖아. 시로 되잖아. 시구로. 그리고 진화시 얘기해줬잖아. 그러면 삼국사기는 전혀 아니고 제왕기 삼국유사 이거는 무신정권의 때가 아니라 누구예요? 원나라 지배시기 충렬왕 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2번이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20번. 다음 해외 견문록을 시기수로 발열한 것. 폐회록, 열알기, 서유견문, 해동조익기. 자, 이거 보면서 또 깜짝 놀라갖고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돼. 요것도 조금은 우리가 문제의 이상하게 있는데, 자, 이런 거 볼 때 다 알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실력대로 해봐. 표회록, 열알기, 서유견문록, 해동제국기에서 제일 야중에 배칠 게 뭐야? 그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아무리 몰라도 서유견문록이 맨 뒤에 들어가서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서유견문록 6.1종이가 개양 이후에 1895년에 나오는 건데 그걸 뭐 폐회록 모르는데요. 모르면 치부하지 말라니까. 그냥 아는 것부터 야. 다음에 3개 남았지. 서유견문, 열알기 둘 중에서 뭐가 먼저요? 열알기잖아. 열알기가 요 앞에 나와야지. 열알기 누구 때야? 박지원 아니야? 박지원. 어느 왕 때 해당돼요? 어느 왕? 정조 때 연행사로 갖다 놨잖아. 1780년에. 그 얘기요. 그 얘기. 자, 문제는 이제 표혈력과 해동조국기인데 이건 분명히 문제에서 다뤘다. 선생님 다뤘어? 표혈력하고 해동조국에서 뭘 다뤘어? 문제에서. 잘 안 해. 어느 왕이라 그랬어? 세종 때 갔다 왔다 했지. 세종 때 와서 쓰고 그걸 성종 때 편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종 때 쓰는 거야. 그럼 세종이 물론 맨 앞일 거 아니야. 그지? 조선 초기 왕인데. 응? 그럼 폐해로가 알라스르가 아니야. 그래 폐해로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이렇게. 뭐야? 저기 리을이고 그지? 그 여기다가 기억에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근데 자, 여러분이 말이야 눈치 코치가 있으면 되는데, 자, 봐봐. 이거는 잘 모르도 이건 정확히 알지. 그럼 이렇게 된 게 어딨냐? 몇 번이냐? 3번밖에 더 있어? 누가 기억, 니으라 기억 정확히 알려? 그거 봐봐.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이걸 출제원을 욕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나도 여러분 문제 이렇게 내잖아. 어떻게? 다 알아서가 아니라 눈치 코치껏 해봐라. 어? 그러면 여러분 니은하고 디귿이 이렇게 배열된다는 거 나오잖아. 딱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조금만 공부해도 아는 거고. 그럼 거기서 선택지 1, 2, 3, 4 중에서 니은 디귿 볼 때 딱 3번밖에 없네. 그럼 3번 고르면 되는 거지. 응? 그렇게 되는 겨. 그래서 이거를 뭐 연도를 다 살려면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다 알지. 해동제국기 뭐 세종대왕 때 사신으로 갔다 왔던 신숙주가 쓴 것이고, 폐해록은 요거 기억은 요거 성종 때 체부가 이제 폐해가 뭐야? 폐해가 표류. 어디에 표류? 바다에. 왜 바다에 표류했냐면은 이 사람이 제주도 갔는데 아버지 생신을 맞이해서 고향이 저 나주걸랑. 그래서 아버지 생신해서 나주로 가는데 바람이 분 거야. 그래갖고 저리 떠내려간 거야. 저리 가다 보니까 어디 가서? 저기 밑에 강소성 그쪽으로 간 거야. 중국으로 간 거라고. 중국에 간 거예요 그때. 뛰어내려간 거예요 글로. 그래서 중국에서 6개월 동안 있다가 조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기가 바다에 떴을 때 중국에 있을 때의 상황을 쓴 것이 폐해록이요. 체부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폐해록 하나 모른다고 지구가 망하는 건 아니요. 처음에 떨어진 건 아니라고.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변별력 문제와 관련돼서 근연돼서 한 2문제가 변별력과 관련 없는 제로성 있는 문제가 나왔고, 나머지도 조금은 여러분에게 아주 공부가 익숙지 않은 것처럼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봤을 때 85점 이상 맞추면 아주 잘한 것이고 80점 맞았어도 잘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는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지. 시험을 보고 나서는 가져야 할 자세는 한마음. 선생님이 말한 대로 80점 나왔네. 오케이. 오케이. 좋다. 이런 것이고. 안 나왔네. 좀 더 하자. 이 2개밖에 없는 거야. 알았죠?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